네, 안녕하세요. 네, 이창섭입니다. 오늘 평일날 낮 2시에 강연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며칠 전에도 그래서 모대국회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진짜로 하는 거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아니에요.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은 낮 2시 시간이 사실 이게 굉장히 나의 시간대거든요. 가정을 챙겨야 되는 분들은 아이들이 돌아오는 시간이고, 그리고 밖에서 또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시간을 뺄 수가 없는 시간대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주부들 같은 경우는 오전 시간에 감사를 해야 그래야 이게 참석이 가능하고, 또 직장이나 일을 하는 분들은 최근 저녁 시간 그때 해야 가능한 건데 참 이게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더 오셨어요. 지금 시간에 아무튼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다 적극적인 열성을 보이신 분들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시대의 이제 소통법입니다. 우리 시대에서 글쎄 소통 많이들 많이들 얘기하는데 어떻게 소통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 또 내가 이제 사는데 내가 살고 또 이제 세상이 나의 밖에 이제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을 하고 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서 세상하고 어떻게 말을 걸고 말을 또 주고받으면서 세상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또 소통을 할 건지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회적인 또는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그런 의미의 함의가 담긴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나 개인으로 돌아와가지고 나 개인에 관한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살 건가 그런 실존적인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밴드 하시는 분, 밴드 스마트폰으로 많이들 계시죠? 밴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지금 SNS 그동안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많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통계를 보니까 단연 밴드하고 카카오톡하고 거의 섞어를 하다시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용자 비율 통계 나온 거 보면은 제일 많은 게 카카오톡, 그리고 이제 밴드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몇 개 깔아놓고 이제 합니다만은 그리고 제 와이프도 이제 밴드 하고 밤 시간이면은 둘이 같은 방에 앉아가지고 따로따로 앉아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 동창회 밴드 하고 저는 제 거 밴드 하고 있고 그냥 요새 그냥 사는 게 그래요, 사람들이. 그리고 딸내미는 저기 밤늦게 들어와가지고는 밤 11시, 12시에 그냥 가까스로 들어와가지고 지방에서 그냥 저 그냥 카톡하고 있고 이게 바람직한 생활의 모습들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지금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실상인 것 같아요. 밴드 전에는 I Love School이라고 있었죠. 오래전에 한 10년 전 그 이상에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왔던 게 그때 I Love School이었죠. 옛날 소식 모르던 동창들 찾아주는, 그래서 동창들끼리 또 이렇게 뭉칠 수 있게 해준 거. 근데 그게 이제 더 발전이 되고 진화가 된 게 지금 이제 밴드인 것 같아요. 썸 탄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가끔씩 부부간에 부부 갈등도 그것 때문에 생겨나기도 하고, 왜 옛날 동창하고 이렇게 친하냐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흐름이 되고 있고, 카카오톡도 무지무지들 그냥 열심히 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신없이 카카오톡 하는 것 같아요. 연령대마다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근데 10대, 20대, 저도 10대 딸내미도 있고 이제 20막 된 딸내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걔들이 이거 하는 속도는 정신없어요. 우리만 하더라도 그냥 한 번에 이제 한 명하고 하는데, 카톡 할 때
카톡할 때 주로 이제 한 명 상대로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한 4개, 5개 화면을 띄워놓고 PC에다가 4명, 5명 그걸 막 동시다발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냥 얘하고 얘기하다가 또 여기서 오면 얘하고 얘기하다가 그냥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 이 SNS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소통의 어떤 도구로서 뭐 각광월차를 받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밴드, 카카오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폐쇄형 SNS라고 하거든요. 그 반대되는 게 그거하고 대비가 되는 게 이제 개방형 SNS입니다. 개방형 SNS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뭐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개방형 SNS죠. 차이는 아마 뭐 다 짐작을 하실 거예요. 개방형은 말 그대로 누구하고나 다 섞여서 할 수 있는 거.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하는 분들이야 다 아시겠지만 뭐 그런 거죠. 물론 거기도 뭐 친구 맺기 있고 뭐 친구가 이제 돼야 뭘 하고 볼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대상은 뭐 무차별적으로 누구하고든 다 할 수가 이렇게 열려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폐쇄형 SNS 같은 경우 카톡이라든가 밴드는 이제 닫아놓는 거죠. 자기들끼리만 동창들끼리만 동창회 밴드 만들고 카카오톡은 자기가 전화번호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만 그 범위 내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나의 지인하고만 하는 거죠. 서로 연락처 정도는 최소한 갖고 있는 관계에서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지금 폐쇄형이 대세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이제 통계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개방형 SNS,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성장세가 이제는 좀 상당히 완만해지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반대로 이 폐쇄형 SNS, 카톡이나 이 밴드는 아주 그 성장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대세가 폐쇄형으로 갔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은 사람들이 좀 다 아무하고나 다 섞여서 하는 거를 이제 조금 피곤해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것 같아요. 트위터 해보고 페이스북 해봤더니 너무 정신이 없더라. 그리고 또 지나가다 시비 거는 사람이 너무 많고 뭔 얘기하면은 뭐 그냥 자기하고 생각 다르면 그냥 시비 걸고 욕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내 페이스북 와가지고 내 거 들여다보는 느낌이 팍 오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 페이스북에서 제 페이스북 친구 그 여성분들이 가끔씩 토론하는 얘기인데 자꾸 따로 메시지를 보낸대요. 쪽지를. 그 프로필 사진 보고는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전권 따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성 그 이용자들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이제 짜증나고 뭐 그런 식으로죠. 그러니까 이 그 개방형 SNS를 하는 거에 대해서 왠지 이제 좀 사생스러워하고 피곤해하고 또 조심스러워하는 이런 또 현상들이 생겨나면서 그냥 속 편하게 아는 사람들끼리 하자 이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통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게 연령대별로 이제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도 이제 이 폐쇄형하고 개방형 어떤 차이냐 하면은 20대 한 30대까지 10대, 20대, 30대까지는 개방형을 선호하는 거로 나타나고요. 10대, 20대, 30대는 뭐 그렇게 섞이는 거를 뭐 조심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도 뭐 그냥 적극적으로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위 연령대로 올라가면 40대, 50대, 60대로 가면은 폐쇄형으로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기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아무하고나 섞여서 하는 거를 별로로 이제 좀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연령대별로 보면은 한번 여러분들 경우를 놓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세요. 이 SNS나 뭐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거 이용을 하는 그 행태에 있어가지고 재밌는 이제 특징들이 이제 뭐 나타납니다. 그런 뭐 개방형이냐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스마트폰 가지고 뭘 제일 많이 하세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지금 스마트폰 국내 가입자가 이제 뭐 4천만 시대가 됐거든요. 4천만 명입니다. 4천만 명. 지금 스마트폰 안 쓰는 경우들이 이제 도시 이외의 지역에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고3 애들이 좀 있고, 고3 되면 이제 공부하라고 이제 압수해가지고 3G폰 동네에서 구해다가 그냥 갖다 옮겨가지고 할 수 없이 그러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뭐 4천만 명이 지금 이제 넘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이용 방식이 많이 이제 달라요. 여러분들 뭐 이제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일단 서로 연락을 취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저게 있죠. 이거를 연락의 도구로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은 연락보다 뭐 그러니까 통화나 전화 통화나 문자 주고받는 거 이런 연락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느냐. 이거는 좀 이제 나이 든 분들 한 40대 50대 그쪽은 스마트폰 갖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질문하면은 그런 통계들이 다 나와요. 그렇게 질문하면은 전화하는 거다, 연락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답이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10대, 20대, 한 30대까지 통계를 내보면은 그거는 비율이 작아요.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게 게임, 아니면 미디어, 그거로 뭐 뉴스 보고 또는 뭐 동영상 담아서 보고 이런 게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스마트폰이라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연령대에 따라서 이 의미가 지금 이제 다른 겁니다. 연락의 도구냐 아니면은 멀티미디어의 이제 도구냐, 이 차이가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제가 이거 적어놨습니다만은 연락할 때 뭐로 하느냐, 이것도 지금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락할 때 어떤 수단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경우 전화를 거느냐,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냐, 아니면 카톡을 보내느냐, 카톡을 쓰느냐, 이게 연령대에 따라 다 나뉘어집니다. 대략 나는 연락할 때 전화가 제일 편하다, 전화가 제일 좋다 하는 분들은 좀 이제 9세대입니다. 어쩔 도리 없이 그게 제일 편해요. 그게 뭐 문자 이거 뭐 이거 하고 이거 하는 것도 이게 골치 시간 걸리고 이게 답답해서 이거 찍고 있을 수도 없고 문자를, 그러느니 빨리 그냥 번호 눌러가지고 그냥 통화하는 게 제일 속편하다. 어쩔 도리가 없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연령대로 보면 제일 위에 있는 세대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문자죠. 조금 지난 세대가 이제 문자 메시지를 이제 보내죠. 그리고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카톡. 문자도 답답하죠. 문자도 답답하고 시간 걸리고 저쪽에서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거 확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급해지는, 점점 실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카톡 같은 경우는 문자 메시지하고 또 다른 게 이 스마트폰에 아주 최적화가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리고 바로 내가 보냈으면은 상대가 그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답답한 거예요. 문자 메시지도 그게 되긴 되더라고요. 스마트폰에서 상대가 읽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유료예요. 그 부가 서비스 이제 신청해야 되고, 뭐 굳이 그러느니 카톡 하면은 여러 가지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 연락의 어떤 그 도구를 이제 그거 하나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마냥 좋은 거냐, 빨리빨리 연락이 되고 다양하게 재밌게 연락이 되고, 카톡으로 하면 참 재밌잖아요. 별별 뭐 선물도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정도 보낼 수 있고. 근데 이게 마냥 좋은 거냐, 사실은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 우리가 문자 메시지 아무리 많이 주고받고
카톡으로 또 이모티콘 주고받고 그래도 그 사람의 표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고 소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대방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문자화돼서 오는 거죠. 텍스트로 오는 거죠. 텍스트로 오는 거고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나는 그 사람한테 나의 어떤 기분을 전달을 생생하게 할 것인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이제 하는 겁니다. 요즘 한 20대, 10대 이쪽으로 가면은 그걸 전화공포증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의학적으로. 전화공포증, 전화기피증. 실제로 그런 증상들이 있대요. 전화벨이 울리면은 두려워하는, 겁을 내는. 참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너무도 그렇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전화벨이 울리면 그걸 받는 거를 겁내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자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게 느껴져요. 그럴 법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주 특수한 경우만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게, 저도 제 딸내미들하고 10대 또는 20대 애들하고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면은 이게 소통이 잘 안 돼요. 목소리로 하면은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사무적이 되고 굉장히 짧게 끝나요. 통화가 할 얘기가 없어요. 걔네들이 얘기를 길게 안 해요. 기본적으로 자기를 재밌게 표현을 안 하더라고. 익숙하지는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전화로 말 걸기에 대해서 익숙하지를 않아요. 불편해하는 게 느껴지고 빨리 끊었으면 하는 게 느껴지고. 근데 얘들은 카톡으로 오면 또 달라져요. 카톡으로 오면 완전히 자기들 세상이 된 것처럼 뭐 별별 거 다 쏴대고 뭐 그냥 별의별 거 부터 해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쏴대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 내가 물어봐야 될 그런 부부들이 막 생겨나고 막 신이 나요. 그러니까는 걔들 세대는 10대, 20대는 이제 그게 편하고 그거에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사람하고 사람이 소통을 하고 연락을 주고받는데 상대의 감정을 전달받을 수 없다. 나의 감정을 전달할 수가 없다. 이 문제가 이제 부딪히게 이제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심리적인 어떤 불편함 같은 거, 심리적인 불편함 같은 거, 이런 거를, 느끼기 때문에 전화를 이제 피하는 거고, 그런 현상들이 이제, 점차 이제 좀 심해지고, 이제 이러는 건데, 아무튼 이제 거기서 생겨나는, 저럴 때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이해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세대별로, 연령대별로 이러한 여러 가지 SNS라든가 이 스마트 기기를 통한 이 소통의 방법 이런 것들이 좀 큰 차이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하던 얘기가 이제 결국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왜 이제 소통이 문제가 되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SNS 그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밴드도 많이 하고 카톡도 많이 하고 또 하려면 트위터도 할 수 있고 페이스북도 할 수 있고 이런데 근데 굳이 소통의 얘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문제는 이제 저겁니다. 그렇게 많은 것이 이제 등장을 하고 4천만 명이 스마트폰 가입을 하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하고든 이제 다 연결이 되고 이런 이제 세상인데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사회라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미 이 네트워크 사회 얘기 나온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2000년대 이제 초반에
이 SNS 뭐 스마트폰 등장하기 전에 인터넷이 이제 보급되면서 정보화 사회, 그때는 이제 정보화 사회 얘기를 했었죠. 그때부터 이제 네트워크 사회로 들어갔다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다 이제 연결이 되니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미 그 단계를 이제 훨씬 이제 지나선 거죠. 네트워크 사회가 되고 이제 뭐 SNS 이제 사회가 이제 되고 시대가 되고 이랬는데, 그러면 이제 소통이 되니까 행복해졌냐,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소통해서 만족을 느낍니다. 그게 이제 아니더라는 이제 얘기죠. 여전히 사람들은 우리는 고독하고 단절이 되어 있다 하는 거, 이게 참 이제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SNS로 이제 다 연결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고, 누구하고든 다 친구를 맺을 수가 있고, 소통의 세상이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정작 개인들은 여전히 단절이 되어 있고, 여전히 고독하고 있다 하는, 이것이 이제 현실이라는 이제 얘기인 거죠. 단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한국 사회가, 인터넷도 그랬지만, SNS에서는 정말 세계 최강국입니다. 세계 최강국이에요. 이 보급률이나 성장 속도, 이런 거 생각해보면 세계 최강국입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소통이 인정받는 사회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개인들은 여전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소통에서. 개인들은 소통이 안 돼서 어려워하고 고독해하고 단절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여전히 1위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1위, 10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울증도 여전합니다. 우울증 통계도 여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SNS가 되고, SNS 시대가 됐고, 이제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다 이렇게 연관을 맺고 있으면서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 있고, 이런 세상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사람들은 행복해하지를 않고 단절을 겪고 있고 고독해하고 있다, 우울해하고 있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현실인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이 네트워크 사회 또는 이 SNS 사회에서 이 엮여지기는 이제 엮여지는데, 한계가 이제 뚜렷하다는 겁니다. 어떤 한계냐? 굉장히 약한 연결이에요. 약한 연결. 그 연결이 그냥 지나가다 스치는 정도 수준의 연결입니다. SNS에서의 그 연결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약한 연결망이라고 그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더 그 이상의 뭐를 주고받기가 어려운 그 한계, 그게 있습니다. 여전히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다. 이거를 넘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참 알기가 더 어려워지고 헷갈리는 게 또 이제 현실입니다. 그건 이제 그 다중 정체성이라고 하거든요. 뭐 다중 정체성이라고도 하고 뭐 다중 자아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저거죠. 나의 정체성이나 내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 전에는 그냥 단순했던 세상에는 나는 나 하나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잘 알고, 근데 이 SNS 시대가 되면서 내가 여러 개가 되어버렸어요. 나의 정체성이.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내가 있고, 밴드에서 등장하는 내가 있고, 페이스북에 등장하는 또 내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러냐? 아마 경험해본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가가지고 보여주는 모습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어요. 자기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이런 것만 골라서 보여줍니다. 밴드는 밴드대로 뭐 그렇겠죠.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나 이런 게 막 섞여서 공존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오히려 SNS를 하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를 더 어렵게 만든다. 이것에 여기서 나오는 나는 누구고 지금 존재하는 또 나는 누구냐. 이런 문제가 이제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이 SNS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친구 맺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여전히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독, 단절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문제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제 하나의 뭐 사회적인 이제 추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런 그 네트워크 사회가 이제 되면서도 개인주의가 동시에 강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드리는 얘기가 요즘 그 혼밥이라고 하죠. 혼밥. 혼밥. 이제 혼자만 먹는 거. 혼밥이 아주 그 사회적인 현상이 되고 있어요. 대학 같은 경우도 사실 한국 사회에서 이 혼자만 먹는 거 굉장히 터부시되어 왔거든요. 역사적으로. 이거는 뭐 조선시대부터 해가지고 정말 한국에서는 이 밥 먹는 문화가 갖는 의미가 대단히 컸었습니다. 한솥밥이라고 하죠. 한솥밥. 그러니까 그 식구라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식구? 그 먹는 이 가족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그게 딱 그 의미예요. 가족하면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 제일 중요한 게 한국 사회에서는 역사적으로 이제 그거였었어요. 같이 밥 먹는 거. 가족들은 같이 밥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아버지 직장에서 퇴근하실 때까지 아이들 아버지 오신다면 같이 먹자 하고 상차를 놓고 기다리고 아버지 오실 때 그런 문화였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깨져버리는 거죠. 이제 혼밥으로. 대학 가면은 대학생들 시간이 쫓기니까 빨리 점심시간에 후다닥 그냥 밥 먹고 그러고서는 도서관 가서 또 이제 취업 공부, 취업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혼자 먹는 게 더 빠르고 편하다. 대학에서도 이제는 그렇게 하고 뭐 학교 벤치에 앉아가지고 뭐 그냥 햄버거 그냥 후다닥 5분에 먹고서 그냥 도서관 가고 이런 게 이제 일상화되고 늘어나고 뭐 직장에서도 이 젊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사들하고 또 같이 어울려서 점심시간까지 내가 거기서 눈치 보고 그 사람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같이 해야 되냐. 점심시간만은 좀 자유롭고 싶다. 차라리 뭐 그렇게 하는 게 늘어나고. 그런가 하면은 또 50대 돼가지고 직장에서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 퇴직하면은 한 50대 이제 한 중반 돼서 퇴직하고 나면은 꿈이 있죠.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이제 그러면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못했던 가정에서의 어떤 행복을 나도 이제 조금 여유를 갖고 좀 느껴봐야겠다 하는데 그게 이제 착각이었다는 게 곳곳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죠. 나는 가정으로 왔지만은 가정에서 가족의 누구도 나를 기다려주고 있지 않더라. 와이프는 친구들하고 모임 있다고 나가고 아들 딸내미들을 키워놨더니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아침에 나가버리고 50대 그 가장은 혼자서 식탁에서 혼자 역시 혼밥을 이제 해야 되고 뭐 어떤 사람 얘기 들으니까 제일 괴로울 때가 집에서 혼자 밥 먹을 때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또 그 사람들이 갖는 그 세대가 갖는 그런 이제 또 뭐 외로움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지금 사회의 이제 추세는 이 네트워크 사회라고 얘기하지만 SNS 사회라고 얘기하지만
개인주의는 여전히 이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개인주의다, 뭐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하는데, 전에는 이 공동체 하면은,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 하면은 상당히 결속을 좀 중요시했던 문화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 SNS 네트워크나 이런 등등이 구축이 되면서는 뭔가 다 엮여지고 연관이 되기는 된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연결이 약한 관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주의는 더 강화가 되고 있다. 1대 2대 관계가 되고 있다. 개인 대 개인의 어떤 공동체 얘기, 우리 집단의 얘기, 이런 거를 꺼내면은 좀 이상하게 보는, 그게 뭐야 하고 물어보는 이런 문화는 오히려 더 강화가 되고 있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전에처럼 우리 조직이 어떠니까, 우리 집단이 어떠니까, 우리는 이렇게 뭉쳐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같이 약속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게 별로 이렇게 시간이 안 먹히는 이런 그 사회적인 이제 문화가 지금 더 강화가 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따로따로 살 거냐, 따로따로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부딪힌다고 생각이 이제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과연, 나 개인으로서,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자신이 있느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거냐? 누구도 그러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사회고, 전에도 그랬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사회죠.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렵고, 먹고 살면서도 동시에 바르게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건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혼자 힘으로 굉장히 버겁다는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을 이제 합니다.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살아도 잘 살 수 있어. 그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글쎄 모르겠어. 이제 물려받은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것만 많으면 나는 행복하다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거에 이제 맞는 사람들은 아주 그 소수에 제한된 그런 이제 경우일 뿐이고, 아마도 그 대체로 대다수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같이 힘을 합하고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굉장히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저는 이 점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복지라는 게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 총리 되려다가 이제 낙마했었던 문창극 씨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했었죠. 이 복지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힘으로 살려고 생각을 안 하고 남한테 이제 빌어먹으려고 이제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이제 평화를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정말 21세기에는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좀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복지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 혼자 살기가 이제 힘드니까 워낙.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죠. 근데 그게 이제 워낙 힘드니까, 힘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좀 국가가 좀 도와달라. 국가가 이 정도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뭐 그런 거거든요. 복지의 정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가치들이 이제 세금을 내가지고 거기서 혼자 살기 어려워서 힘에 부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서 일정하게 떼가지고 우선 좀 도와주고 살 수 있게 해주자. 좀 이런 거에 대한 일종의 좀 사회적인 합의죠. 사회적인. 그 도움을 받는 대상이 누가 될지는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지만 적어도 사회가 그렇게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일종의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합의가 있는 그런 시대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그 복지라는 어떤 화두가 왜 이렇게 지금 오늘날에 이제 공감대를 갖느냐
바로 그런 겁니다. 혼자 살기가, 자기만으로 이제 살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게, 이 공감의 능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공감. 같이 느낀다는 거죠. 우리말로 그냥 한자를 그대로 부르면 같이 느낀다는 거. 내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은 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다른 사람의 감정 그리고 같이 느끼는 거.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거. 그렇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우리 사회가 보수로 가야 되냐, 진보로 가야 되느냐, 이런 거를 논하기 이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화두가 사실은 공감 능력을 갖는 거, 이거라고 생각을 해서 합니다. 보수냐, 진보냐, 그런 건 사실은 그 다음의 문제고, 이런 거죠.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어려우면은 그 어려워하는 거를 내가 같이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면, 기뻐하면 그 기쁨도 같이 느끼고, 또 굉장히 아주 힘든 처지에 있으면 그 힘들어하는 것도 같이 느끼고, 이런 게 이제 공감이고, 그거를 갖는 것이 공감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이제 놓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공감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놓쳤던 것이, 그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 바로 이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하고, 그 이후 전개됐던 일련의 이제 과정을 이제 보면은, 정부라든가, 특히 고위 어떤 그 관리들이라든가, 또 이 정치인들이라든가, 이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이 공감 능력의 어떤 그 부재, 아주 그 최소한의 이제 공감 능력도 이제 없는 이런 모습들을 그냥 국민들 앞에 그냥 이제 생생히 이제 보여줬단 말이에요. 아, 어떻게 저런 참사가 빚어진 것만도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조도 못해놓은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저런 얘기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어쩌면 저기 가서 라면을 먹고 있을까? 근데, 라면 먹은 것도 그런데, 라면에다가 계란 풀어 먹은 것도 아니겠느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공감 능력의 문제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적어도, 희생당한 그 사람들, 가족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또 국민들이 같이 아파하고 있다면은, 그 아픔이 뭔지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건 아주 이제 치명적인 겁니다. 특히 그 사회를 앞에서 좀 끌고 나가는 사람들 위치에서는 치명적인 거죠.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러지? 이걸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날리지? 계란을 풀어서 먹은 것도 아닌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뇌 구조에서. 왜냐? 이 공감 능력이 지금 없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죠. 저는 그 세월호 참사가 참 이 세월호는 봐도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엊그제도 또 이제 새 그 영상이 또 이제 공개가 됐더라고요. 가족들이 갖고 있던 거. 그 마지막 중간에 그 배 안에서 아이가 이제 살고 싶다고 이제 그 얘기한 영상. 이제 그게 이제 또 이제 공개가 이제 됐어요. 그 세월호 참사 아직도 저는 이제 진행 중인 그런 일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이제 합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무너뜨린 거는 제일 큰 거는 신뢰를 무너뜨린 게 제일 크게 되겠죠. 신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하나의 큰 이제 공동체라고 했을 때 그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완전히 신뢰가 이제 붕괴가 돼버린 거거든요. 신뢰가. 그러니까는 내가 우리 아들, 딸들이 죽을 상황이 돼도
또는 내가 죽을 상황이 돼도 누구도 우리를 구해줄 수가 없구나. 국가가 우리를 구해주지를 못하는구나. 국가가 우리의 생명을 결코 구해주지를 못하는구나. 거기로부터 그 신뢰의 붕괴, 이것이 이제 초래가 이제 됐던 겁니다. 과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회복을 이제 해나가야 될 건지,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부딪히는 거고요. 저는 특히 이것과 이제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이제 그 개개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우리 개개인들의 그 시민들의 어떤 그 역할 같은 거,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일상적으로 어떤, 내가 꺼내는 얘기들, 또는 뭐 선거 때 같은 때, 또 내가 이제 뭐 투표권 이제 권리 이제 행사하고 그런 거. 뭐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시민들이 이제 하는 거에 따라서, 개개인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그 흐름은 이제 그, 좌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선택이 그거를 또 바꾸기도 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수도권에서, 대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은, 요 며칠 동안 아주 그 수도권은 그 교통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워낙 그 뉴스에 또 이제 보도가 이제 많이 돼서 많이들 이제 아실 텐데, 그 수도권이 입석 금지 조치가 이제 오늘이 이제 사흘째입니다. 입석 금지 조치가 전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인천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그 광역버스들, 이 입석이 이제 금지가 됐어요. 전면. 그런데 문제는 저거죠. 종점에서 타고 오는 사람들은 앉아서 오니까 걱정이 없는데, 중간에서 타야 되는 사람들, 출근길에, 퇴근길에, 이 사람들은 버스가 서질 않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입석을 못하게 하니까. 아주 난리가 났어요. 지금 며칠째 지금. 며칠째 지금 이제 난리가 났어요. 30분을 기다려도 버스들이 계속 서질 않고 그냥 통과를 해버리니까, 아우성들이 나오고, 그냥 정류장에 사람들은 그냥 줄을 서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고, 나중에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택시 타고 가고, 뭐, 지각하고,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그 탁상 행정의 이제 뭐 전형이다 하면서 뭐 아우성들이 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 보고 이제 느끼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갑자기 나온 이유가 이제 세월호 참사 겪으니까 이제 고속화도로 다니는 버스는 앉아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안전조치다. 이래서 내놓은 건데, 근데 시민들이 문제는 이제 출근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잘못이라도 됐으면은, 그렇게 서투르게 그런 정책을 시행한 것도 잘못이지만, 이게 아니다 싶었으면은 철회를 발효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이거를 시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한 달 동안 해보고 보완할 게 있으면 이제 보완하겠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 출근하는 사람들, 퇴근하는 사람들 모르모트 노릇 좀 해라. 그 얘기죠. 아침 저녁으로 그 고생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침 시간에 사실은 잠 한 10분 더 자고 싶어가지고 알람 이렇게 해놓은 거 뒤로 또 했다가 몇 번씩 하면서 다들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그냥 금쪽 같은 시간에 길거리에서 정류장에서 30분씩 40분씩 기다려도 버스 못 타고 이거를 한 달을 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진짜 철밥통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거 보면서 어찌나 이제 화가 나는지, 진짜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문제가 생겨나도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보고서 몇 개 보고는 이렇게 결정하고 문제가 어떤 거 있다, 뭐 이렇게 보완하면 된다. 이런 것만 판단하지. 진짜 그 길거리에서 그냥 시민들이, 출근길에 시민들이 얼마나 생고생을 하는지, 왜 모른다는지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의 뭐 부재,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고, 결국은 글쎄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바뀌어야 이제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는 길이 결국은 이제 뭐 시민 개개인들의 어떤 그 일상적인 어떤 그 권리의 행사 이런 거를 통해서 뭐 가능하다. 우리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런 문제에 있으면은 그런 어떤 그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이제 낼 수가 있거든요. 뭐 옛날처럼 뭐 이렇게 옛날처럼 무슨 뭐 모여가지고 뭐 꼭 그런 시대도 아니고 아까 얘기처럼 SNS 같은 거 이제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거 통해서 자기 의견 이제 얘기하면 그런 게 이제 또 여론이 되는 그런 게 모여가지고 여론이 이제 되는 이제 세상이에요. 또 뭐 투표할 기회 있을 때 뭐 투표하고 또 아니면은 뭐 우리 그 지역에서 무슨 그런 의견 모으는 자리에 있을 때 뭐 그런 거에서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기회나 그 열려 있는 것들은 이제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그 이제 지금 그 단절이 되고 이 무너져 있는 우리 어떤 그 공동체의 어떤 그 연대, 공동체적인 연대 이런 거를 그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러한 이제 그 관심들을 좀 기울이는 것이 이제 뭐 필요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한두 가지만 뭐 더 말씀을 이제 드리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권하고 싶은 게 우선 하나는 이런 뭐 모바일 기기라든가 많이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상하고 나를 연결시켜주는 이 통로로서 이런 그 모바일 기기를 많이 뭐 활용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거 아직 그 공부 한창 해야 되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이거에 그냥 빠져가지고 참 그건 진짜 대책 없어가지고 아주 저희 집도 사실 뭐 골머리를 하는 집 중에 이제 뭐 하나이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이게 잘만 활용하면은 세상하고 나를 연결시켜주는 이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SNS를 통한 그런 어떤 소통이 있을 수가 있겠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훨씬 빠르게 많은 뉴스들을 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 보면은 이 모바일 통해서 모바일로 이 포털 사이트들 이런 거에서 뉴스 제공되는 거 보면은 참 귀신같이 잘 뽑아내요. 그 뉴스 중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가고 흥미롭고 이슈가 되는 뉴스들 그런 거를 그 포털들에서 상당히 잘 뽑아내요. 나는 시간이 없다 하면은 그거 중심으로 이렇게 봐도 사실은 어지간히 충족이 됩니다. 굉장히 아주 좀 효율적이에요. 그런 포털 같은 데서 제공해주는 뉴스. 그리고 또 이 모바일을 통해서 많은 미디어들을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 뉴미디어라고 하죠. 전에는 뭐 방송하면은 뭐 텔레비전 놓고서 거기 채널 돌려야 나오는 방송 그것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모바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많은 그 뉴미디어들이 있습니다.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거기에는 좀 여러 가지 뭐 각양각색이 좀 많아요. 뭐 팟캐스트도 있고 뭐 옛날에 뭐 낙공수도 있고 막 그랬죠. 뭐 이제 그런데 그 중에는 사실 뭐 성향도 나하고는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개중에는 좀 터무니없는 것들도 종종 있어요. 사실은 저는 낙공수를 재밌게는 봤는데 신뢰는 안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워낙 이제 좀 뻥이 세가지고 보면은 재미있는데 말한 것 중에서 사실이 아닌 게 또 상당히 많거든요. 그냥 이제 그런 거리로 이제 보고 요즘 뭐 팟캐스트도 많고 뭐 그런 뉴미디어가 뭐 많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세상과 나를 좀 연결을 시키는 거.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고 이제는 전에처럼 이 신문 보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신문은 이제 완전히 그건 사양 산업입니다. 신문은 종이신문으로 뉴스 접하고 종이신문으로 신문기사도 읽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제일 많은 게 요즘 통계를 보면 제일 많은 게 모바일이에요. 이런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그 태블릿 PC라든가 대부분이 이거를 통해 가지고 뉴스를 접하고 그 다음이 뭐 PC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접하고 순서가 이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모바일 기기를 갖고 다니는 분들은 이거를 좀 활용을 많이 하면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유익한 그런 정보들, 그런 콘텐츠들 이런 거를 나한테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좀 권해드리고 이제 싶고요. 그리고 좀 일상적으로 저런 것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도 이제 뭐 다양한 분들이 이제 와 계시지만은 뭐 독서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독서 모임 같은 거. 요즘 보니까는 그런 모임들 갖는 분들이 제법 또 하는 데들은 제법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도 뭐 만나면은 주부들이 이제 뭐 애들 이제 학교 보내고 좀 더 아점 겸해서 뭐 브런치 모임도 갖고 뭐 그 시간대 많이 모이고 애들 오기 전에 이제 해산하고 뭐 이제 많이들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전에는 보면은 모이면은 그냥 애들 얘기, 애들 공부 얘기, 그리고 학교에서 뭐 어쨌든 이 얘기 이거로만 그냥 가득 채워지고 이제 그랬는데 더 좀 기왕에 모인 김에, 기왕에 얼굴 보는 김에 조금 더 유익하게 시간 보낼 수 있지 않냐 해가지고 저도 뭐 주변에서 이렇게 뭐 발견되는 게 그러면 책 한 권 정해가지고 그 얘기 좀 하자. 물론 이제 책 논지도 이제 좀 오래됐고 뭐 그래가지고 뭐 이제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냥 뭐 아주 그냥 탁 틀에 짜여지지 않은 식으로 뭐 옛날처럼 뭐 학생 때 무슨 뭐 세미나하는 식으로 그런 거 말고 자기가 읽고 싶은 책, 자기가 각자가 나는 이 책 이번 주에 이거 읽고 싶으니까 나는 이거 읽을래. 나 또 P는 또 나는 이 책 좋으니까 나는 이게 관심 있으니까 이거 읽을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가 자기 읽고 싶은 거 읽고 와서는 자기의 독후가 다양하게 그냥 얘기를 그냥 하고 그리고 뭐 밥 먹고 뭐 이럴 이런 그런 게 제가 주변에서 경험을 해보니까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거를 하기 전에는 완전히 이제 나도 옛날에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뭐 나는 그냥 이제 뭐가 세상에 하고 이제 완전히 이별을 한 것 같고 나는 그냥 이제 애만 바라보고 이렇게 평생에 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또 그렇게 접하고 뭐 이기저기 같이 모여서 해보니까는 이게 또 이제 가닥이 또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재밌네. 그것도 이제 관심이 가고 또 그러면서 또 주변 사람한테 더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이게 또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을 저도 이제 접할 때가 이제 뭐 종종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뭐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런데 이제 정치가 너무 한복판에 들어가면 그 이제 싸움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 정치 얘기는 평소 정치적인 얘기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건 항상 어디서든 싸움 나요. 밥 먹다가도 싸움 나고 술 먹다가도 싸움 나고 그러니까 그거는 괜히 뒤로 좀 돌리고 오히려 좀 굳이 그거 안 해도 다른 얘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또 정치 얘기 나올 때는 또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의 것 같은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그 일상에서 자기가 좀 그 세상으로 눈 돌리고 세상의 일들하고 나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길들을 찾아가는 거 구체적인 방법들도 한번 좀 여러분한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얘기가 길어지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정도 선에서 마치는 거예요.